자, 여러분들 계속 건강 주의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이제 조동사를 이용한 실전 패턴 마지막 강의예요. 근데 뭐 저번 강의까지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 강의에서도 물론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계속 복습을 하시면서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계속 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마음먹은 거 계속 끝까지 한번 이번에 해보자고요. 응? 선생님이 자꾸 이제 중간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막 하루를 넘어가거나 이틀 넘어가면 이게 안 돼요. 이번에 한 번만 딱 완성을 하면 모든 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응? 그것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워낙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얘기했던 것들 있죠? 기억을 더듬으면서 may well 해가지고 지금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A들 전부 다 이제 뭡니까? 선생님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오늘 들어갈 건데요. 일단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may well A 그러면은 동사 원형 써준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조동사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동사 원형과 다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may well은 어떤 거?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have a good reason to are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A가 되겠지. 그래서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합당한 이유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may as well A as B부터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관련돼가지고 또 같이 가셔야 되는 게 had latter 요게 있고, 또 had better 요게 이제 같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쓰여지느냐, then과 같이 쓰여졌더라. 이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왔어. 이제 또 설명할 거거든. 요거 이제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나야 되고, 그거에 따르는 예문들과 살짝 이제 문법적으로도 아직 안 나온 게 있는데 나는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선생님이 반했던 것도 있었죠? 동사 원형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드 용법과 유스터 이제 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우드 용법과 유스터 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 해설 나와 있는 것 한번 보시게 되면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요거를 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will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준댔어? 조동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의지에 강도차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릴 건데, 그 will이라는 것도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will. 그럼 뭐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음미를 해봐봐. will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할 것이다? 의지가 좀 있다라는 거야. 조금 센 편이야. 약간 센 편인데, 이게 뭐뭐 할 것이다라는 조동사적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지를 담고 있다 보니까 어떤 뜻까지 있어? 이게 명사로 쓰이게 될 경우, 자, 의지라는 그대로의 명사 뜻과 유언 또는 유언장도 된다, 얘들아. 이런 뜻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관련된 어떤 수거를 한번 외운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 분명히 이 정도 수거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be willing to.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뭘로 했었었니?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보시게 되면 요거의 과거형인 would라는 것도 일종의 고집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적으로. 쭉 하겠다 이거야, 난.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 약간 고집을 부리면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과거의 습관을 얘기해 주는 거야. 습관이라는 게 뭐겠어요, 얘들아? 습관이라는 게. 저기대로 가는 거야. 계속 밀어붙였으니까 습관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을 했다가 그 다음에 쭉 안 하면 이건 습관은 아니잖아. 그냥 단순 해프닝이지. 오케이? 근데 요것과 요것에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갖다가 오늘 19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will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자, 강도로 얘기했을 때요. would라는 것은 어쨌건 will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거적인 개념이 되니까, 과거에서 있었던 거니까, 약간의 의지가 좀 꺾인 거예요. 강도가 좀 약한 겁니다. 나온 김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이런 거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뭐 이런 거죠. might가, 그전 강의에서 좀 얘기했지만,
뭐뭐일지도 모른다? 요 정도의 의미라면 요거보다 조금 센 게 이제 may 정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약간 좀 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could 할 수 있었는데 정도의 의미라면 조동사 이제 현재 그렇지만 이제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미래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조금 더 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한 게 뭐겠어? 뭐 강도로 얘기한다면 would가 들어가기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만약에 이제 과거적으로 이제 따져서 현재가 즉 미래가 좀 더 강력한 의지라고 차원한다면 would보다는 will이 좀 더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해주는가? 의지에 강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갈수록 의지가 조금 약한 거고 이렇게 갈수록 의지가 좀 강한 것들을 얘기해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센 게 이제 should라는 개념이 좀 더 셀 것이고 shall이라는 게 좀 더 많이 셀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어? 오케이, must.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요. 뭐 써드릴 때, oughter라는 게 있어요. oughter, 요것이 조금 더 이제 셉니다.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세고, 그 다음에 have to나 또는 이제 must.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강하다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반드시 필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 요렇게 이제 그 조동사라는 게 의지 표현이 좀 강한 거구나. 요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 정도 잠깐 써드리고,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would 용법과 used to 요거에 대해서 보시게 될 때, 얘는 어떻다라고 그래? 써있는 거 쭉 보시게 되면 해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would라는 것은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규칙적. 하긴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덤성덤성 하는 거지. used라는 건 규칙적이라는 건데요. 뭐 간단한 예로 갑시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뭐야?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여수로 해야지. 매일 쭉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과거에 공부했던 건 이제 우두적 개념이죠. 하긴 해. 일주일에 뭐 한 2번도 하고, 한 3번도 하고. 어쨌건 한 거야. 한 건데, 불규칙적으로 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두와 유스터인데,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어쨌건 저쨌건 얘네들은 전부 다 뭘 갖고 있어? 과거적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설 한번 보시면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would는 모든 인칭에 쓰이며 주로 뭐와 같이 쓰인다고? 여러분들 나온 김에요. 빈도부사라는 걸 한번 살짝 얘기할게요. 빈도부사. 앞에서 우리가 부사가 있는 곳에는 동사가 있다. 그런 거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사가 지금 써드리는 단어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동사 같은 것들이 많이 따라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빈도 부사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never.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once. 한 번은 한 적이 있다. 요 정도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sometimes. 가끔씩은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often이라고 해서 종종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frequently. 선생님이 이렇게 큐차 써주는 건요. 내가 이렇게 소문자를 이렇게 쓰는 거 모르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소문자로 이렇게 썼을 때 애들이 필기를 잘못해서 G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런 걸 내가 몇 번 봤어. 그래서 제가 큐자는 이렇게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frequently. 그 다음에 항상 그랬다라는 always. 요런 것들이 빈도부사의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요랬을 때 불규칙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거랑 연결되겠어? once는 좀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한테 나와 있는 것처럼 sometimes나 often이랑 많이 연결되는 게 would라고 보신다면 used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frequently나 always, 가끔씩은 이제 often도 연결되는데 요것들이랑 같이 쓰여지게 돼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뭐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리고 어쨌건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 나온다라는 거 당연한 거고요. 가장 독해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야? 과거에 그랬어.
과거에 쭉 뭐뭐 하곤 했어. 라는 얘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만화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새 이제 조금 기분이 좋은 거는요. 작년 이맘때쯤 선생님이 그 완전 생기초 영어를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 결절이 있었나 봐. 목소리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걱정돼요. 그렇게 막 목소리 정말 갈라졌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깔끔하지. 그치? 나도 좋아. 원래는 선생님이 이제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을 좀 쉬질 못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 강의를 위해서 하늘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꼴값 떠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너 목 좀 보호해라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목은 되게 좋거든. 그래도 홍록기지. 목이 쉬어도 홍록기고 안 쉬어도 홍록기야. 너희들 진짜 내 거 화면 가리고 들으면 정말 홍록기래. 진짜 홍록기인지 한번 나중에 진짜 홍록기에 한번 올려줘봐. 내가 들어도 홍록기는 같더라. 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would와 used to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we would often see the alike discussing politics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we would 이 would를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we would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we would often to sit up all night discuss politics. 우리는 이제 밤새 내도록 해석을 한번 보시죠. 해석본을 밤새도록 자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죠. 매일 밤 이러면은, 그럼 이게 정당인이야, 정당인. 그죠? 요거는 이제 가끔씩 그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빈도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요, 오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종 그랬다라는 겁니다. 매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lways랑은 would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 건 이제 심학습인데요. 그 전에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쭉 걸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used to라고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used to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used to 이렇게 발음해 주면 좋습니다. 과거의 규칙적 습관을 나타낸다 하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she used to come and see me on Saturday. 이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매주 토요일마다 쭉 했다라는 거야. 연속적으로.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나를 방문하곤 했다. 그 다음에 he used to take a walk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문제는 근데 이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참고적으로요. 빈도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빈도부사는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사 찾기 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놈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부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횟수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한 것들인데,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never가 있죠. 한 번도 하지 않았다. never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했다. once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종종 했다. 그러니까 sometimes 같은 게 이제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open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종종, 얘보다는 조금 이제 빈도가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요거 frequently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 이 Q자가 선생님 왜 갑자기 소문자 쓰다 대문자 씁니까? 그 이유는요, 가끔 선생님이 이게 Q자 썼을 때 잘못 보고 이제 필기하는 학생들이 이게 G라고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필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부러 앞으로 Q자가 나올 때는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이거 한번 스펠링 잘못 인식되면은 단어에서 정말 재밌는 건 입력이 잘못되면 이거 고치는 게 더 힘든 거 알아? 그래? 그죠? 이게 잘못 인식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frequently라고 해서 빈번하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좀 더 많은 게 always.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빈도부사인데요. 뭐, 보게 되면은, 그죠? 네. once라든지, once는 좀 그렇고, sometimes, often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would랑 같이 세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open이랑 frequently, always가 이제, 여러분들 봤을 때 used to, 요거랑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좀 기억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뭐 쭉 내용 뭐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전반적인 독해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거는 과거의 습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일어난다는 거야? 아니라는 단어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화학습으로 이제 가게 되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In situation like this, I used to lose my temper when I was much younger. 이렇게 돼서 뭐 조금만 볼까? 앞에서 우리 했던 거. 이거 기억나니, 얘네들? Much younger. 오케이? 비교급인데, 비교급 앞에 5가지. Even much stiffer or not. Even much stiffer or not. 노래로 막 했던 거 있지. Even much stiffer or not. much가 돼가지고 훨씬 더. 이런 얘기고. 자, 여러분들 그,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구나. 요거를 여러분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 lose one's temper라는 이 수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템퍼가 성질이나 기질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lose one's temper 이래버리면 화가 났다 이겁니다. 성질을 잃어버렸어.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e angry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수거적으로 가져가면 좋아요. 그래서 in situation like this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뒤에서부터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갈까요? 끊어서 갈까? 나는 이성을 잃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만 있으면 뉴스토를 봤을 때 반드시 일어났다는 얘기죠. When I was much younger, 내가 훨씬 더 젊었을 때 이런 일만 나오면 나는 이성을 잃곤 했어요 라는 말을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훨씬 성숙했다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ext 보게 되면 Besides,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ollege graduates has made the competition for job much greater than it used to be.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방금 보다시피 much greater than 하니까 강조를 얘기해 주는 거 뻔히 알 것이고 안 어려운데요? 일단 동사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랬을 때 has made 얘가 현재 완료로 동사가 됐다는 거 뻔히 알 겁니다. 그리고 in the number of college graduates 주어는 a rapid increase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besides 게다가 대학 졸업자의 숫자에 있어 급격한 증가가 됐죠? has made the competition for jobs much greater than it used to be.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취업에 대한, 직업에 대한 경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글쎄요. 이런 얘기 또 이거 우리 힘을 빼게 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제 수능을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게 단군 일의 최대 인원이거든요. 그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베이비붐이었어요, 베이비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올해 이제 그 수능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요. 물론 이제 재수나 삼수생들이 얼마나 있을 건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것이 계속 이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있죠. 그때 한번 다시 또 이제 베이비 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줄어듭니다. 그 초등학생만 요즘에 초등학교 통폐합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안 좋을 때 태어났어. 너무 많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다 어디로 연결되겠어 또? 대학 졸업이죠. 그게 또 다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부강해져가지고 이 잡이 이제 좀 더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점점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참 선생님이 좀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요. 그래도 워낙 세계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현명한 국가고 뛰어난 나라니까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정말 대학을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뭐 대학을 나왔다고 성공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나 발판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건 인정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하는 대학 꼭 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대학도 대학이지만 원하는 과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이란 게 뭐예요? 사실 여러분들 대학은 어떻게 보면 4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직업은 뭐예요?
30년, 40년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Would you like to는 여러분들 한번 페이지 보시면 그렇게까지 제가 세게 for study가 없죠, 여러분들. 그 얘기는요, 어느 정도 대충 좀 봐라 정도의 얘기입니다. Would you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정도의 의미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정중한 표현일 뿐이에요. 정중한 표현이 있어. Would you like to live in a suburb? 보통 이제 교회를 얘기해 주는데 복수로 많이 씁니다만 나는 그냥 교회에서 선생님이 꿈이 그래요. 약간 딱 보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City Hunter 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약간 도시 취향 쪽이었는데 제가 근데 굉장히 농촌적입니다. 나 사실 이제 도시 많이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음반 제작 하나랑 그다음에 영화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다 마치고 가면 저는 이제 뭐 지방으로 좀 내려갈 거예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농사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그냥 거의 허리가 그냥 나가던데요. 배추 이거 한번 몇 번 날르니까 거기서 그냥 모르겠어요. 글 같은 거 좀 쓰던지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I would like to live in suburbs 이렇게 돼서 나는 교회에 살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물론 잘 하셔서 좋은 곳에 사시고요. 넥스트. 그다음에 두입니다. 두는 조금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뭔가를 강조를 한다는 얘기는요. 강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가 뭐야? 액센트죠. 강세를 이용하면 돼. 세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지?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밥을 강조하는 거 다 알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어? 도치가 있죠. 말을 바꿔놓으면 강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밥 먹어에서 밥을 강조하면 먹어라 밥 이래버리면 밥이 좀 강조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걸로 딴다면 이때 강조 구문 이걸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근데 이때 얘는 명사 강조예요. 명사로 선행사에 강조를 일으키는 거라면 동사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do라는 조동사의 강조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일종의 지금 조동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조동사가 왜 내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문에서 한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do가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요. d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이 do가 뒤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know라고 한번 나왔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 선생님 이게 동사 두 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문장의 동사는 두 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동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랬을 때 do가 강조의 do가 된다는 겁니다. 조동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은 정말로, 진짜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는 않고 그 정도의 강조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do라는 것은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쓰이게 되는 대표적인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요. The soldier in the fort 그죠? did believe, okay. 얘가 이제 조동사다 보니까, 조동사 다음에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는 거고, did를 쓴 거 보니까 이제 시제가 과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 general, the would soon send the reinforcement. 참 슬픈 사건이네요. 그치? 여러분 해석본을 보셔도 알겠지만, in the fort, 요새 속에 있던 그 군인들은요, the general, 그 장군이, 제너럴이라는 것은 형용사로 쓰면 일반적이지만 덜하는 정관사를 갖다 쓰게 되면 장군이라는 뜻을 써야겠죠. 그 장군이 곧 보강 군대를 다시 말해서 응원군을 보내줄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어요. 라는 얘기는 안 보내줬네. 보니까 안 보내줬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두 동사는 뭐 그다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두 조동사는 그 정도만 여러분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넥스트 여기는 단순 체등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 체등. 넥스트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발음은 이제 ought-to가 아니라 이제 ought 정도로 여러분이 발음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not의 위치가 있습니다. not의 위치가 있는데, 부정어인 not의 위치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네요. 준일, 친구 준일이가 있어요. 네, 그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쓰는 경우 비조, 이렇게 이제 저는 외웠는데 준일이 앞에서 뒤비조 뭐 이렇게 외웠습니다만, 준이라는 것은 준동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준동사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 딱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이제 일반 동사를 얘기했는데 그 앞에 쓰는 겁니다. not이라는 위치는. 근데 뒤에 쓸 때는 어디서 써?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뒤에 쓰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not ought to냐, 아니면 ought not to냐, 아니면 ought to not이냐. 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랬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ought to not to예요. ought to not. ought. 오케이? ought to not. 요거는 그냥 입에서 붙여버리는 게 나아. 물론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는 꼭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 그러한,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ought not. 그 뜻은 should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should보다는 좀 더 강력해요. 약간 강한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이제 상관이 없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should have pp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뭐 했었어야만 했는데 후회를 얘기할 때 이 should 대신에 ought have pp 이렇게 쓰는 것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나온 김에 해줄까? 오케이. 이 ought라는 단어 자체가 명사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게 뭐야? should라든지 ought라는 거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 얘 자체가 책임이나 의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 자체. 물론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대단히 적은데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게 되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ought not 요 정도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시게 되면 You ought to spend hours out of doors on a day like this. 그래서 너는 like this, 이와 같은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out of doors, 집 밖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만 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next. 심학습은 그냥 곧바로 갈게요. 자,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You ought to have sent her the letter. 보다시피 have 플러스 pp로 쓰여진 거야. Hold the letter by special delivery. 특별 우편이죠. 그러니까 너는, 즉 당신은 특별 우편으로 편지를 그녀에게 보냈었어야만 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보냈어, 안 보냈어? 보냈어, 안 보냈어? 잘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 보냈죠? 보냈죠? 단 뭐로? 특별 우편으로만 못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일반 우편 정도로 보냈었겠지. You should have taken into account. 밑에 나오나 여러분들? 오케이, 수고로 나오죠. take into account라는 게 고려하다, 뭐뭐를 고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You should have taken into account recent delay in mail delivery. 이렇게 되네. 이것 때문에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너는 should have pp 똑같아. 그러니까 should 대신에 ought to 이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Taken into account recent delay in mail delivery. 당신은 우편 배달에 있어 현재의 딜레이, 지체, 지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생각을 안 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내긴 보냈어. 특별 우편으로는 안 보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ought 대신에 이제 should 이렇게 써서 have pp 써도 똑같다라는 의미, 이 정도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되셨죠? 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스트 한번 또 가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좀 단편 지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 외우는 듯이, 수거 외우는 듯이 좀 암기해주시면 좋겠고, 네,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주 보게 되니까 스스로 이제 체득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y have pp인데 그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might have pp도 이제 비슷한 의미고요. may나 might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그 불확실성의 이제 뭐 좀 약한 의지의 추측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건데 might보다는 may가 조금 더 강한 거고, 근데 뭐 별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may 그러면은 이제 약하다 보니까 겸손적 의미 되는 거야. 그래서 may I have you?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한 표현도 나오게 된 거고요. 글쎄요, 뭐 어쩌면 maybe 정도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건 아니란 얘기야. 됐죠? might까지 설명 내가 했죠? 그러면은 뭐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He hasn't written me for some time. 그는요, for some time, 한동안 나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He may have been ill in bed. 그는 아마 정도를 넣고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마 아파가지고 병으로 이제 누워있었는지도 몰라. 이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have 플러스 pp를 썼다라는 건 이미 과거 쪽에서 진행됐었다라는 거니까 뭐 시제상으로도 여러분 크게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게 되면 may have pp가 나오고 may not have pp인데 그대로 이제 느끼시면 됩니다. 넘어갔네? may have pp. 자, 써있는 거 한번 보세요. 포인트 부분에서 뭐뭐였을런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과거의 일에 대한 불확실성 추측을 나타낸다. 오케이? 조금 약한 겁니다. 또한 과거 일에 대해 부정적인 추측은 may not have pp. 뭐뭐가 아니었을런지도 모른다. 됐죠? 어쨌건 저쨌건 may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됐었어요? 오케이? 안 어려요. 자, 그러면 그냥 심화학습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읽어보시게 되면 대단히 파괴력이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워밍업 정도로 딱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심화학습 가보죠. People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bees. 사람들은요, have always been interested. 항상 줄곧 나는 이상하게 이게 자꾸 나오면은 말이야. 벌이라고 해야 되는데 입에 붙어가지고 막 꿀이라고 자꾸 난다. 벌꿀 막 이런 것들 붙어서 조금 미안해 얘들아. 그래서 in bees 그러면요 벌. 이거 습관이 이거 약간 트라우마야 나 이거. 이상하게 돼서. 사람들은 벌에 있어서 주 흥미를 가져왔습니다. This interest 이러한 흥미나 관심은 may have begun with the honey. 그렇지. 벌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었겠어? 꿀이지 뭘. 꿀이 나오니까 이제 벌에서 얘네 이거 달콤한 걸 보면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잔인하죠. 못 먹는 게 없잖아. 모든 걸 다 먹지 않니? 이제 뭐 지느러미까지도 다 먹지 않냐. 다 먹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흥미는요. 꿀로부터 시작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제 추측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의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줬죠? 오케이? 네. 그 정도만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넥스트. 요거 해석 좀 잘 하셔야 돼. 자, no doubt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B가 묵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no doubt 이게 아니라 no doubt 이렇게 됩니다. Memory is important. It may have been in part. 그죠? in part는 써줬나 내가? 안 써줬군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Man's better memory that. 오케이, 한 번만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때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접속사 뜻일까요? No.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인데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어느 정도 딱 했던 게 기억이 나면 오케이, 이때 강조구문이구나. 딱 느껴주면 좋죠. Enabled him to rise above the chimpanzee.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아주 편하죠. Enable
A to B라는 관형적인 오형식 구조 해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impart라는 게, 여러분들 사전을 또 찾아보시고요.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이제 부분적이란 말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이런 의미는 이제 상충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나오면 아주 좋겠지.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들 이제 보다시피 no doubt 앞에 이제 주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뭐가? memory. 기억이 is important. 기억력이 또는 기억이 중요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즉, it may have been important man's better memory.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여러분들? 그것. 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겠지? 강조 구문에서 enabled him to rise above the chimpanzee. 그를 침팬지 위보다 올라가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즉 침팬지의 능력보다 더 상승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좀 더 좋은 기억력이었을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기억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바로 그 기억력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간과 가장 뭐 IQ가 비슷하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영장육과의 이제 침팬지 정도겠죠. 침팬지보다 좀 더 우리가 우위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기억력인 것일지도 모른다. 이 정도로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이제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last가 되나요? should have pp인데 should have pp 뭐 워낙 지금 해가지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should have pp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동사 파트 이 구문을 공부하면서요. 지금 오늘 하는 강의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상적으로는 우리가 전강의죠. 전강의에서 우리가 했던 게 워낙 중요한 거 may well이라든지 may as well, had better, would better 이런 구문들 이게 굉장히 핵심적 포인트였습니다. 그거는 꼭 좀 잘 기억하시고요. 또 그거를 잘 기억하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여러분들. 이거는 뭐 거의 여러분들한테 체득이 될 정도로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should have pp고요. should have pp는 별다른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ought to have pp 이거랑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you should have come to the meeting. should have come이라는 거 어쨌건 저쨌건 should have pp라는 건 뭐야? 후회예요, 후회. 안 됐다 이거야. 여하튼. 그래서 네가 그 모임에 왔었어야 했는데 everybody missed you. 모든 사람이 널 그리워했어. 못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낙 빈출하는 거고요. 뭐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이거는 뭐 학교에서건 뭐 학원에서건 인강에서건 워낙 많은 것들을 다루는 파트니까 체득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뭐 퍼너 스타디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쭉 한번 보시죠. 해설. 과거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의 기분을 나타내거나 상대를 약간 비난하는 쪽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you should have been called me that, 또 you should not have asked that, you should not have kept the treasure buried by the tre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의미 보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듣기 할 때는요, should 이런 게 아니라 should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들릴 거고요. 부정어는 이제 shouldn't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근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should가 이제 미래형이 이제 shall이지 않습니까? 이제 shall 같은 건 이제 사전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게 되면은 뭐 2인칭일 때 어떻게 쓰고 1인칭일 때 어떻게 쓰고 영국과 미국식 뭐 어떻게 쓰는데요. 격식을 차릴 때만 shall을 쓰고요. 요즘에는 이제 shall에 대해서는 거의 잘 안 써요, 여러분들. will로 다 대체를 하고요. 살아남은 게 이제 should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should는 뭐 너무나 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니까 이 should는요 한번 연습을 또 해보죠. The plan to educate more stud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이스가 눈에 딱 보이지? Of course, 예. 물론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Very good. 그대로 해석해보면요. 주어는 어쨌건 the plan이죠. to는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입니다.
이 강의 끝나고 우리가 이제 뒤에 투부정사를 이용한 구문이 있는데요. 그때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후치 소식에 대해서. To educate more stud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그죠? 과학과 기술에 있어 educate more students, 좀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키려는 그 계획은 물론 very good, 매우 좋습니다. It should have been undertaken earlier. 나와 있나요? undertaken? 안 나와 있네. 착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죠. It should have been undertaken earlier. 좀 더 일찍 착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학생들을 갖다가 과학과 기술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그 계획은 시행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시행이 됐어? 안 됐어? 시행된 거예요. 시행됐는데 좀 늦었어. 좀 더 일찍 됐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 전체적인 문맥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should have pp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 거야. 이건 아니야.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I should 아이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지울 때 찍어야 돼. 요걸로 찍어야 돼, 먼저. 자, I should have paid more attention to my brother. 요게요, 요건 수능 기출에서 나왔던 건데 어땠던 거야? 동생한테 관심을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준 건 아니야. 주긴 줬는데 많이 안 줬어. I should have paid more attention to my brother. 나는 우리 동생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줬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동생이 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원래 형제 사이는요,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는 친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공공의 적이죠. 특히 어떤 경우입니까? 동생이 나보다 공부 잘할 때. 그죠? 돌아버립니다. 그죠? 형제는 그렇죠? 이게 참 비교가 안 좋은 건데, 비교를 하게 되죠. 가장 그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앞집애랑 비교할 때, 엄친 애들 있죠? 우리가 이제 엄친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들. 어쨌건, 그렇게 해서 막 얘가 아프다고 하는데 별로 관심을 안 보였어.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 그래서 후에 끌려 나왔던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데요. The government should have taken stronger measures. 왜 중요하다라고 그랬냐면, 일단 의미부터 가보죠. 정부는 should have taken stronger measures. measures라는 게 조치,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조치를 취했니, 안 취했니? 취했어, 안 취했어? 취했죠. 그런데 어떻게 취했어? 약하게. 정부는요, should have taken stronger,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했어만 했는데요. 좀 약하게 취했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와 같은 말. 이 말이 나오게 되면 결정적 문장을 작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조치를 취하다, 수단 방법을 강구하다는 말이 있죠. 조치를 취하다, 수단 방법을 강구하다. 이 말의 뉘앙스 자체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령성과 당위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강건치의 문장이 되기 때문에 should라는 조동사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라는 작자의 의지나 또는 작자의 주장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거의 결정적 문장이 많이 돼요. 그렇게 쓰였던 것들이 바로 이거는 가져가십시오. take means라는 게 있고요. 주로 복수형으로 많이 쓰죠. take actions.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take measures. 여기 나온 것처럼요. 그리고 take steps. 이런 식의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요, 답을 찾을 때, 즉 독해지문에서 결정적 문장으로 답을 포인트를 찾을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should라는 조동사와 굉장히 상응하는 거예요. should뿐만 아니라 ought to도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꼭 가져가시도록 필기 메모 좀 해주시고. 됐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동사 구문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조동사 구문. 정리가 끝났는데,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도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것들이 뒤에도 계속 나오고요. 뒤에서 배울 내용도 지금 앞에서 다 이렇게 농축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쯤 되시게 되면, 즉, 여러분들한테 계속 내가 완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복습이 힘들다. 그럼 복습하지 말고라도 내가 복습을 시켜주니까 그냥 들어오기만 하세요, 맨날.
오케이? 그래서 계속 반복돼가지고 최소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의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 50번 이상의 exposure, 노출이 있었어야 돼요. 그럼 구문은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 단어니까, 중요구니까 한 70번, 80번은 돼야겠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따라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복습까지는, 그러니까 예습 바라지는 않을게요. 예습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복습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힘들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 만나지만 다 제 제자거든요. 데리고 가고 싶어요. 매일 들어오세요. 그냥, 매일 들어오시고, 그냥 오늘은 그냥 홍록이랑 놀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들어오세요. 오케이. 그리고 그냥 들어. 이게 도저히 필기도 싫어. 그러면, 누워서라도 그냥 들어. 그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해주는 것들, 뭐 필기를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 뒤에서도 계속 반복되니까, 조동사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했던 것들 나중에 뒤에 해설본 있죠. 해석본, 번역본 이거 탁 찢어서 나중에 갖고 다닐 텐데 그때 하면은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실전 패턴 2 조동사를 이용한 특별구문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부정사 구문이에요.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그거 기대하시고 여러분 일단 건강 항상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